자, 강의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성봉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첫날이라서 좀 분주하게 할 게 많아요. 오늘 저랑 같이 첫 시간 OT도 좀 하고 자, 오늘 제가 2회 때부터는 사례 과제랑 답안 그리고 우리 그 자료 강의 교재 있죠. 서브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오늘 이 순서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료를 지금 한번 챙겨보세요. 다 받으셨는지. 자료가 굉장히 많죠. 요때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볼게. 자료 보시면은 여러분 인문특강 다 듣고 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인문특강 자료 있죠. 행정법의 기초랑 법령 실제 요걸 같이 좀 볼 거고요. 이때 두 번째 이제 판결문을 볼 거예요. 요거 같이 보면서 요 두 개. 자, 이렇게 볼 건데요. 자료를 그러면 강의 계획서랑 한번 보세요. 빠진 게 있는지. 행정법의 기초, 그리고 법령의 실제, 판결문, 답안 작성 팁, 과제 이렇게 나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료가 오늘은 이렇게 좀 많이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례 과제랑 답안만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료들을 좀 잘 챙기셨다가 나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강의 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보면 확 이렇게 돼 있죠. 확정된 강의 계획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의 자료가 있을 텐데 강의 계획서 그 강의 계획서하고 동일해요. 다만 뒤에 제가 질문 방법 하나 덧붙인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자,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면 저에 대한 소개는 뭐 필요 없겠죠. 네, 다 아실 거고 차츰 알아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일정 보시면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총 9회. 제가 작년에 8회로 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보강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뒷부분 가서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9회를 확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1회 정도는 보강을 할 수도 있다. 미리 여러분 미리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9회쯤 되면 한 번 더 하고 싶어질 거예요. 보고 싶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개강 전 인문특강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인문특강 수강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보통 안 하신 분 하면 손을 안 들더라고요. 다 들으셨죠? 네. 인문특강은 지금 혹시 못 듣고 오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수업 마치고 꼭 들으세요. 알겠죠? 제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계신 분은 잠깐 멈추고 인문특강 듣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 수강 신청하고 인문특강 전혀 안 듣고 왔는데 그럼 저는 망한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인문특강 그래서 리뷰를 할 건데 인문특강을 듣고 오신 분은 복습을 하시고 이건 여러 번 사실 복습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 번 복습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혹시 인문특강을 안 듣고 오신 분은 제가 오늘 전체를 다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기초 개념들 다시 한번 강의를 할 테니까 오늘 듣고 인문특강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간은 6시 반부터 10시까지. 10시에 마치고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공부하시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길 거예요. 질의응답 편하게 하세요.
학원 문 닫을 때까지는 제가 질의응답 받고 갈게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교재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브노트, 얇은 거. 작년에는 사실 그 기본서로 했었어요. 기본서가 조금 더 친절하기도 하고, 양이 더 많지만 친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그냥 좀 싼 걸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얇은 걸로. 이 서브노트는 대체로 3기 때 충분히 공부를 다 하고 3기 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교재이긴 한데, 여러분 저랑 같이 충분히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서브노트 보고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제가 조금 싼 걸로 하려고 서브노트를 했는데, 연기를 들으신 분들은 또 강의책을 사서 보셨죠. 너무 아까워하시지 말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법전이 있어야 되는데, 법전은 사실 행정쟁송법, 즉 심판법이랑 소송법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것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안 사신 분들은 사기 좀 애매하잖아요. 어차피 이번 시험장 가서 받아올 거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죠. 여기에서 출력을 해서 들고 다니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출력을 해서 들고 다니세요. 혹여나 이렇게 출력을 못했다 이런 분은 스마트폰에 보면 앱으로 이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앱이 있어요.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으로 들어가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검색해서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강의 목표는 우리 동사반은 시험장 가서 뭐라도 쓰고 나오는 게 목표예요. 가급적이면 잘 쓰고 나오는 거.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수업 마치고 대략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동차반 수강하고 몇 점 정도 목표로 하실지. 쉽지 않아요. 행정쟁송법이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간 동차반을 하면 점수를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동차반을 열심히 수강하고 점수를 잘 받는 분이, 잘 받는다는 게 65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동차반 수강하고 한 58.9점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동차반 수강하고 50점 이상 받으면 굉장히 잘 받는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50점 받으면 합격 못해요. 기본적으로 한 60점 정도를 받아야지 합격할 점수예요. 물론 다른 과목이 대박이 나면 행정쟁송법을 57점, 8점, 6점, 5점 이렇게 받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략 그래도 우리 합격자들 보면 평균 점수 60점 넘어요. 작년에도 제가 합격자 분들 평균을 내봤거든요. 작년에도 한 61점 정도 되더라고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좀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합격자 평균은 64점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게 좀 들쑥날쑥해요. 이게 어차피 표점으로 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들쑥날쑥한데, 글쎄, 여러분들 우선 50점 넘으면 제가 볼 땐 성공한 거고, 55점 넘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한 60점 정도 되면 그분은 타고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매년 뭔가 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까. 나중에 혹시 동차반 수강하고 60점이 넘는 분이 있으면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러면 뭔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같이 파티를 하든지. 제가 60점이 넘는다 이러면 인증하고 오세요. 제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할게요. 알겠죠? 55점이 넘었다. 연락 주세요. 축하할 일이에요.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맞지는 않고요. 제가 쭉 몇 년 보면 50점 넘으면 좀 잘 받았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기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동사반이 있고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있잖아요. 연기 때는 제가 목표로 제시하는 게 연기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책을 혼자서 보고 읽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법전을 보면 혼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행정쟁송법 전반의 체계와 구조를 잡을 수 있는 정도, 개념들이 익숙해지는 정도, 이 정도를 목표로 제시를 해요. 연기 때. 그래서 연기 때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쉽고 재밌게 강의를 하는 편인데, 동차반 목표는 사실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잘 이해해보자 이런 거면 연기를 들어야지. 그죠? 동차반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든 시험장 가서 쓰고 나오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것도 50점 이상.
55점 이상. 예. 그러려면 제가 그냥 내용만 설명해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행정쟁송법은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안다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 공리 끝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A급 쟁점에 대한 이해, 정리, 암기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그래도 충분히 예상되는 A급 쟁점들을 제대로 쓰고 나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A급 쟁점들은 제가 가급적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과제도 A급 쟁점 위주로 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급 외의 쟁점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이 A, B, C는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인데 A급 외의 쟁점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B급, C급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럼 우리는 B나 C네, 오케이, 난 너는 안 써,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어느 정도 우리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은 할 거예요. 설명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A급 쟁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동안은 다행히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우리가 사례 과제로 했던 쟁점들에서 다 문제가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예. 그래도 동차반 분들은 그 사례 과제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변형을 해도 답안 쓰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두 가지 다 하겠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A급 쟁점 혹은 B, C급 쟁점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하더라도 결국 답안을 쓰려면 마지막에 사례과제 및 모의고사,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시험 전날 혹은 시험 당일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시험 전날 1회독을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례과제와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서브노트가 교재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교재는 사례과제 그리고 모의고사 답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대략 한 30문제 정도 할 거예요. 30문제 더 넘을 수도 있고 뭐 더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30문제 정도만 이해하고 완전히 완벽하게 한번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운 좋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다음 시간부터 나눠드리는 이 사례 과제에 대한 답안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시험 전날도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30문제 정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암기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강의 특징, A급 쟁점 중심의 강의 넘어가시고요. 사례과제, 모의고사 첨삭을 통해서 효율적인 답안 작성 훈련을 한다. 사례과제는 복습형 사례과제입니다. 우리가 배운 걸 풀게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저는 법학에서 연기 정도까지만 복습을 강조하고 1기부터는 저는 예습형으로 해요. 예습형 과제를 내드리거든요. 우리 동사반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복습형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나간 사례과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복습할 때 당연히 서브노트도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지만 서브노트를 읽어보는 목적은 이 사례과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서브노트를 풀고 사례과제 따로 이게 아니라 이 사례과제를 풀기 위해서 서브노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매주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작성을 해와야 돼요.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모의고사, 사실 동사반 때 이건 이제 강사님들마다 좀 특징 뭐 각각의 이제 개성인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매주 시험 보는 이런 뭐 강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계에서 뭐 시험 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례 과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단지 그냥 막 이렇게 외워서
오자마자 이게 뭐 달아나기 전에 있잖아요. 달아나기 전에 뭐 빨리 축 쓰고 말고 이런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목차를 구성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3회만 볼 겁니다. 예, 아시겠죠? 3회만 볼 거고요. 3회를 볼 때 대신 총복습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 3, 6, 9 이렇게 볼 거예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첨삭을 할 겁니다. 우리 첨삭위원들이 첨삭을 할 거고요.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첨삭은 실강, 실영상, 온천반 드는 분들은 첨삭이 가능하고 그냥 동영상 강의는 첨삭은 안 되는 강의예요.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강의 팁에서 수강 대상은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설명회 할 때 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개강전 필수 준비 사항도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계획표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총 9회. 진도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복습형이고요. 그리고 누적 방식입니다. 굉장히 가혹하죠. 진도 범위가 누적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민하시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이건 제가 지우고요. 제가 그 연기 때도 말씀을 드리고 뭐 작년 동사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차 때 민법하고 노동법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법학 공부에 습관을 들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학은 학습에 대한 습관이 있죠. 자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길게 보면 지금 막 단지 모르는 거 그냥 막 암기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법전에 생활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법전부터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법전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하다가 모르면은 법전을 찾아서 법전에는 아무것도 그 조문만 있고 그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그 조문만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계속. 처음부터 여러분 모른다 책 펴서 설명을 읽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도 여러분들 그 극복 못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법전 찾아서 법전만 읽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법전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스터디를 하거나 뭐 논쟁을 하거나 이러다가도 처분이 뭐였지? 그때 책을 펴서 설명을 보지 말고 처분 개념이 나오거든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펴서 이렇게 먼저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결국 시험장에 가서 이거 법전 하나 들고 가잖아요. 이거 보고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법전을 생활화하자. 아시겠죠?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공부를 하면 복습을 할 때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읽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각하자. 생각을 해야 돼요. 읽고 이 사실 생각하는 과정이 이해하는 과정이겠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이게 결국은 뭐 이제 이해하는 과정인데 처음에 잘 모르고 그리고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이러니까 일단 암기하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강생들 상담을 해보면 일단 암기부터 하라고 하던데요. 누가요? 일단 외우고 보라고 하던데요. 물론 이제 때로는 그게 유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왜?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 보면 왜 여기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걸까? 뭐 등등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매우 큰 차이가 벌어져요.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법학은.
그리고 질문이 없다는 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면 질문 안 나오거든. 근데 공부를 좀 하면 끊임없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하는 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그 좋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나가는 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건. 아시겠죠?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론하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학원 첫 수업인데 무슨 학교에서 교수님이 뭐 말씀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지름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터디도 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고, 뭐 그냥 이제 뭐 한번 봤으면 됐지. 서로 많이 물어보고 토론하세요. 논쟁도 하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법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사례 과제에 대한 논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 질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재도 찾고 논증하는 능력도 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단 제가 로스쿨 가서 저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토론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끔, 토론은 여러분 우리가 결국 법학적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논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증은 근거를 가지고 결론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근거 없이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이건 사실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토론을 할 때는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토론하는 걸 지금부터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논거는, 우리의 논거는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뭐 한다면 뭐 학설도 있는데, 우리의 논거는 책이 아니에요. 자,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야, 너가 틀렸어, 내가 맞아. 너 그 무슨 근거 있어? 윤성봉 책에 있잖아. 그건 논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논거예요? 그냥 제 책에 있는 거지. 교수님 책에 있잖아. 그건 논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누구 책에 있다,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조문은 이렇고, 이 조문에 대한 해석론, 판례는 어떠어떠하다. 판례 법리가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설의 견해는 이러이러하다. 이게 논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뭐 같이 몇 번 같이 수강을 하시면은 아주 즐겨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쑥쑥쑥 실력이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고, 이해하고, 뭐 또 정리도 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리마인드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고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고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 정리하지 못한 거, 암기하지 못한 것들이 구별이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고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더 빨리 나중에 현출을 할 수 있게 돼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제대로 정리가 돼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그냥 무작정 쓰는 거. 요거 안 돼요, 요거. 여러분들 가끔 제가 보면 법학 공부할 때 보면 책 보고 그냥 무작정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악의 공부예요. 이런 과정들을 다 중단시켜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하는 힘, 정리하는 힘, 토론하는 힘, 논증하는 힘들을 중단시켜요. 그냥 막 쓰다 보면.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안 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겨 했던 방법은, 저는 이제 로스쿨 가서 예전에 뭐 노동법 공부할 때, 노무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책을 덮고 쭉 생각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로스쿨 다닐 때는 수업을 들으면 집에 가면서 그날 배운 걸 다 리마인드 해봤어요. 그냥 안 보고. 그러면
떠오르지 않는 것도 있고 떠오르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막 이게 막 복잡하게 막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럼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법조문 확인하고 책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본 분들 보면 그냥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막상 이제 덮고서 이야기를 해보면 몰라요. 이해도 못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써보는 건 사례 과제 정도 써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볼 때 써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표정이 진짜? 뭐 이런 이제 뭐 의문, 의구심, 도전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건 이제 제가 지우고 법학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행정쟁송법이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원래 행정쟁송법을 공부하기 전에 보통 그 민법, 민사소송법 공부하고 행정법 총론을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게 행정쟁송법이에요. 행정쟁송법을 그냥 딱 보면 총론 개념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다 안다는 전자에 이게 소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절차법이잖아요. 우린 소송을 해본 적도 없어. 너무 이거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민법이나 노동법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부터 그렇고 절차법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더라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이게 인내심이 필요하고 이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동차반 하면서 포기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연기, 1기, 2기, 3기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기는 정말 기초적인 개념 중심으로 흐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재밌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넘어가고 1기 때는 기초 사례를 하고 2기 때는 좀 심화된 사례를 하고 3기 때는 또 총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연기, 1기, 2기, 3기 따라가시는 분들은 별로 포기를 안 해요. 거의 포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동차반은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너무 어려워. 고통스러워. 뭐 이제 동차반인데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겁주는 거 아니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야, 저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니 정말 어려운가 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할 만해요. 재밌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왜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행정쟁송법이 처음에 너무 어렵고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되냐면 결국은 행정쟁송법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게 극복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학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여요.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 저 뒤에 나오는 게 앞에도 개념이 나오고 중간에 나오는 게 막 툭툭 튀어나오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재 나가면서 이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지. 이걸 보통 이제 뭐 일회독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고 끝까지 가서 다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쉽기도 하고 재밌고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그냥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렇게 포기를 하면 다음에 또 포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지 말라. 제가 작년에 동차반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좀 먹혔는지 작년에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동차반 수강 신청해서 취소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뭐 여러분들 취소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듣고
야, 저 강사랑은 안 맞아. 그런 분들은 바꿔도 돼, 빨리. 그건 문제될 게 없죠.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자기에게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야, 나는 이거 행정 안 되겠다. 난 포기, 이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작년에, 거의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제가 뭐 설명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반 듣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은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이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되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동사반을 듣고 그 다음에 연기 1기, 2기, 3기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과들이 좋아요. 지금 2기 때 상위 랭커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최고 답안하고 이런 분들 중에 동사반 과정을 거치고 연기 1기, 2기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연기 1기, 2기, 3기하고 보통 다시 연기 1기, 2기, 3기 정도를 하거든요. 행정은 동사반을 듣고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공부하고 연기 1기, 2기, 3기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잘해보자.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하고 미련하게 하라는 건 다른 말이에요. 제가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한 문장 가지고 해석 안 된다. 하루 종일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인내심은 갖되 슬기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덮어두고 넘어가야 돼요. 왜? 다음에 보면 알게 될 거니까. 사실 이게 비단 행정쟁송법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공부할 때 짧은 시간 내 이래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행정쟁송법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권하지 않는데 다른 과목들은 사실 쭉 이래도 하고 다시 처음부터 보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노무사 공부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인사관리는 3일 동안 책 한 권을 다 읽고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그 3일 동안 책을 다 읽는 게 뭐 완벽하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자꾸 헷갈려요. 지금 박균성 교수님하고 박경규 교수님 책을 3일 동안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좀 자세히 정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행정법도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이 박균성 교수님 책을 한 열흘 정도 잡고 그게 한 800페이지 되나? 한번 쭉 봤어요. 그 처음에 볼 때 꼼꼼하게 못 봐요. 모르는 게 태반이니까. 대신 개념 중심으로, 목차 중심으로, 조문 중심으로 쭉 끝까지 다 보면은 대략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정독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행정쟁송법 그렇게 권하지는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따라가되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슬기롭게 하자. 처음에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넘어가세요. 그냥.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그럴 때는 덮고 나중에 다시 또 길 오가면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꼭 필요해요. 행정쟁송법에 대한 긍정. 굉장히 유치한데 사랑. 굉장히 유치하다. 이런 게 필요해요. 행정에 대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제가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인사관리 공부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배울 거거든요. 사람이 계속 나 잘해. 나 잘할 수 있어. 이거 너무 재밌네. 너무 좋아.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행정 너무 재밌어. 행정 정말 재밌네.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네. 잘할 수 있네. 해볼 만한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좀 해주세요. 행정 진짜 뭔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이러면 진짜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보면 막 다들 막 눈빛이 막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눈빛 있잖아요. 와, 정말 오늘은 또 행정 어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까? 너무 기뻐. 와, 이게 이런 희열. 그런 표정?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서로 대화 나누는 걸 살짝 들었더니, 야, 너무 재밌지 않아? 야, 이거 봤더니 법조문 정말 예술이지 않아? 뭐 이런 거. 이게 막 꼽히는 이런 202호. 이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이런 거를 질문 방법 이런 거 안 올렸어요. 재작년까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했거든. 뭐 하루에 하루를 넘기질 않았어, 답변.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2기 때 지금 2기 때 답변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1000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한 분이 질문 하나를 달면 1000개잖아요. 제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답변을 하면 다음날 또 1000개가 쌓여.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신속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는 게, 특히 이제 실강실 영상 들으시는 분은 다 해결하고 가세요. 마치고 저 여기 있을 테니까 문 닫기 전까지는 괜찮으니까 해결하고 가세요, 웬만하면.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자. 먼저 질문 방법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 이거는 제가 뭐 귀찮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학습의 습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고민하고 찾아보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법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판례 검색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럼 판례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지울게요. 자, 판례를 여러분 우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앱으로 있으니까요. 들어가면 법 조문도 검색할 수 있지만 판례도 검색할 수 있어요. 저는 아예 스마트폰에 법률이라는 법률이라고 한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넣어놓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례 검색, 대법원 판례. 여러분 뭐 네이버나 이런데 대법원 판례 이렇게 치면은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가 떠요. 알겠죠? 그걸 이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 법률정보센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대법원 판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돼요. 요것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케이스 노트나 엘박스라고 있어요. 이 케이스 노트하고 엘박스는 이게 여러분들은 무료로 그냥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유료로 가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걸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그 정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 노트랑 엘박스가 판례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1심 판례 다 찾아볼 필요는 없으니까 되게 좀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되게 가볍거든. 근데 문제는 이 얘들은 아직 앱으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페이지를 바탕화면에 그냥 깔아놓고 전 써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를 이렇게 해놓고 쓰면 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개의 장점은 로그인을 하면 판례를 저장도 할 수 있고 형광펜도 칠할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자주 보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주로 이 자료들 중심으로 보더라도 혹시 궁금하다 이런 판례를 한 번씩 검색을 해서 좀 익숙해지면은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공부하는데. 왜냐면 결국 판례를 본다는 게 뭐냐? 결국 우리 시험이 판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판례의 사실관계도 파악해보고, 그리고 판례의 쟁점도 파악해보고, 판례의 그 법리 있죠. 판례 법리. 법리라는 것도 공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질문 방법. 강의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 예. 편하게 질문하세요. 예. 자기 검열할 필요 없어요. 무슨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예. 자, 다만, 쉬는 시간은 제가, 한 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마스크도 땀 차는 것들도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쉬는 시간 좀 짧은 질문하시고 좀 긴 질문 있으면은 마치고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좀 다른 분들도 좀 배려해서 질문을 해달라.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질문의 요지는 미리 생각. 이건 제가 왜 그냥 가끔 나와서 질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뒤에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지니까 미리 생각하고 와서 질문을 해달라. 자, 카페. 카페를 지금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질문. 네. 자, 첫 번째 보면 동차방 게시판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뭐 그냥 그 Q&A를 활용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금 2기 정도까지 가 있으니까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차반 들으신 분이 행정처이 뭔가요? 좀 사실 조금 부끄러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차반 게시판 만들어 놨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사한 질문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외에 뭐 질문 4번 질문의 주제를 좀 기재해 주시고 5번 특히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들이 쭉 쌓이면은 빨리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실 때 서브노트 152페이지에 뭐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제가 서브노트 152페이지를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책을 썼다고 해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읽고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자, 그 외에 뭐 6번 너무 여러 개미 좀 나눠주시고 7번은 뭐냐면요. 7번, 8번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질문이 밀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 답변이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카페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질문한 거 보면 막 답변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답변하다 보면은 공부도 되거든. 막 틀리게 답변하면 나중에 이거 내가 틀렸구나 깨닫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답변을 달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답변은 싫어. 강사 답변만 원해. 이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머릿말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윤쌤만 답 줘요. 이걸 이제 달면 건드리지 마요. 이건 제만 답변을 할 거니까. 별 희한한 궁리를 다 했죠. 네. 자, 그리고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면 답변하기 어렵다. 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해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이건 이제 답변이 안 돼요. 이런 분들 가끔 있는데. 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네.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가끔 왜 카페에 좀 질문 올리기가 좀 약간 민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대신 성명과 수강 강좌를 밝히고 질문을 해주세요. 전 기본적으로 이메일은 성명을 안 밝히면 답변을 안 해요. 아시겠죠?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밝히지 않고 막 저에게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 스팸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메일로 질문하실 때는 꼭 밝혀주세요. 제가 제 수강생에게만 답변을 합니다. 알겠죠? 몇 번 저한테 그 욕을 하신 분은 제 수강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뭐 욕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튼, 네. 저도 사람인지라, 네. 그리고 이메일로 계속 주고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답변하면 다음에 질문할 때 거기에 또 답변 형태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질문 이력 쭉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궁금했었구나. 그러면 좀 도움이 된다. 자, 첨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강, 실영상, 온천반 수강하시는 분들 시험 보면 첨삭을 우리가 할 거고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은 첨삭은 없습니다. 답안 제출 관련해서 여러분 나중에 답안 제출할 때 반드시 수강번호 기재를 하고 성명도 가급적 같이 기재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성명을 밝히는 게 부끄럽다. 제가 알지도 못해요. 부끄럽다 이런 분들은 안 밝히셔도 돼요. 근데 수강 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죠? 둘 다 없으신 분은 첨삭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점수표를 공개를 할 건데 그때는 이름은 공개 안 합니다. 수강 번호만 공개하면 특정이 안 되잖아. 설마 이렇게 옆 사람 번호 봤다 이런 거 안 하잖아 우리. 그죠? 우리 그 정도는 되잖아. 그죠? 네. 그리고 오픈북 하시는 분들은 오픈북이라고 기재를 해주세요. 그럼 오픈북 저희가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온천밤 수강생분들 답안 제출 시간 반드시 엄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분이 늦었다. 저한테 막 보내시는 첨삭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막 연락해서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저는 답안을 제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학원 시스템을 통해서 학원에서 받아서 학원에서 첨삭자한테 뿌리는 거기 때문에 늦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온천반 들으신 분들은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삭 후에 점수표는 공개를 해요. 그 다음 카페에도 제가 게시를 합니다. 첨삭 내용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이게 내가 생각할 땐 이거 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잘 쓴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면은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직접. 아시겠죠? 이거는 좀 제가 잘 쓴 것 같은데요. 등등. 그러면 제가 우선적으로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자, 그 다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이제 뭘 보냐면요. 여러분들 저 자료 한번 펴보세요. 행정법의 기초. 네. 자, 행정법의 기초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자료 내용을 뭐 다 알면 좋은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다 이제 인문 특강을 듣고 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자 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이라는 내용 나오죠. 여기서부터 저희 볼 건데요. 이걸 뭐 우리가 행정조직법이 뭐다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이걸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정도 하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자, 행정주체가 있고, 행정 보통 그냥 이걸 국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갑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 국민에게 어떠한 작용을 합니다. 어떠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이걸 이제 행정법 관계라고 하는데 행정법 관계 말고 그냥 4인 대 4인의 관계를 보면 4인 대 4인 사이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학자들의 관심 대상은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법률 관계에 해당되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법률 관계가 뭐죠?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해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다 배웠어요. 4인 대 4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 이게 주된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제일 중요한 법률 요건으로 민법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법률 행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법률 행위가 제일 중요하거든. 마찬가지로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작용들이 무수히 많은 수천 수만 가지 작용들이 있거든요. 이 수천 수만 가지 작용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작용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행정입법. 자, 뭐 있나요? 또 그 다음에 다 듣고 오셨으니까. 그 다음 행정행위. 그리고 공법상 계약, 공법상 사실행위. 요 4가지가 자 가장 중요한 작용이에요. 자, 이렇게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 국민에게 어떠한 작용, 예를 들어서 행정 입법을 한다거나 행정 행위를 한다거나 혹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혹은 공법상 사실행위를 행함으로써 갑의 권리 의무 변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변동. 이 변동이라는 용어는 뭐 영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자, 이게 행정법 관계의 전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개념들을 조금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테마는 뭐예요? 행정쟁송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행정쟁송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어떤 작용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의 변동이 생기는데 이 권리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의무가 면해지거나 이러면 별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권리의무의 변동에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침해가 발생할 때, 그때,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행정조직법, 이걸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법이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법인데 자세히 공부를 하죠.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딱 필요한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행정작용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이름이 행정작용법 이런 법은 없어요. 이 행정작용법은 실제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모든 실체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포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행정작용법에는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지. 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도로교통법, 뭐 혹은 식품위생법 수많은 어떤 법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뭐 몇만 개가 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통칭해서 행정작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행정구제법은 대표적인 게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리뷰 요거 봅시다, 여러분. 자, 제가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진 않을게요. 예, 딱 제가 말하는 순간 이렇게 눈빛을 다 까네. 예. 자, 이 행정주체를 여러분, 행정주체가 뭐예요? 행정주체는 여기 여러분 우리 2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행정주체가 뭐예요?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예요. 법주체.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여러분 법주체를 뭐라고 법주체는 뭐예요? 법주체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법주체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권리 의무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법주체는 누구예요? 사람. 법주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사람은 뭐예요? 자연인과 법인. 알겠죠? 그러면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행정을 행하는 사람. 행정을 행하는 사람, 행정주체는 대표적인 게 우리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눈다면 뭐뭐 있나요? 행정주체, 여러분. 첫 번째, 국가, 대한민국. 두 번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세 번째, 협의회 공공단체. 자, 표정이 분위기 다 열심히 듣고 오셨네. 예.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예. 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뭐 있나요? 서울시, 경기도, 관악구, 마포구, 이런 게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협의회 공공단체는 뭐뭐 있나요? 공단 이런데. 예. 이 협의회 공공단체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건 우리가 뭐 구별 못해도 돼요. 뭐 공법상 사단, 재단, 영정법인 몰라도 돼요. 여튼 공적인 목적, 공행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공단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세 개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법인이에요, 법인.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법인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공공단체도 법인이에요. 물론 4인이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수탁 4인 중에서 특정 사람에게, 4인에게 공무를 수탁하면 공무수탁 4인이 되기도 해요. 그건 일단 빼고.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공공단체, 광의의 공공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공공단체가 행정주체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협의회 공공단체는 우리가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게 다 협의회 공공단체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행정을 행하는 주체예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영역에서 행정을 행하는 주체예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다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외주화를 주면 협의회 공공단체가 행정을 행하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행정주체하고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행정기관. 그죠? 네, 행정기관. 행정주체와 구별되는 게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은 뭐예요? 자, 사람으로 치면 제가 행정주체. 사람이니까. 예, 윤성봉. 그리고 제가 있게 만드는, 존재하게 하고 제가 온전히 기능하게 하는 거는 저의 기관들이에요. 그죠? 뭐 눈, 코, 입, 뭐 심장, 폐 이런 기관들이 기관이잖아요. 그죠? 법인으로 치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대표이사, 이사회, 그죠? 주주총회 뭐 등등.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행정주체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행정주체가 그 행정을 하는 거는 실제로 행정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행정기관들이 있을까? 자, 이 행정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이 있거든요. 행정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행정청도 있고, 뭐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행정기관이 행정청. 자, 행정청.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행정청의 기능은 뭐라고 했죠?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거.
예, 이게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어떤 게 있는지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행정청, 유형. 행정청은 수장이거든, 수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자, 그 다음에 경찰청장.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국세청장, 지방세무서장, 뭐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이런 게 다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뭐 한다고?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 표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의로 행정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를 당하겠죠? 그러면 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누구 명의로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은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받는 행정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행정청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청이에요. 그러면 장관 밑에 차관 있죠? 다 행정기관이에요. 근데 보통 장관이 행정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관들은 보조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 행정기관 중에서 이 기능을 하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한다. 그리고 행정청은 어떤 유형들이 있다. 이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행정청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더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행정청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합의제 행정기관 중으로서의 행정청도 있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관악구 생각해 보세요. 관악구의 행정청 누구예요? 관악구청장. 알겠죠? 관악구청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호프집을 하나 열었어. 합법의 호프. 합법의 호프를 열었는데 불량식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기 뭐 몇 년 된 썩은 좀 얘가 좀 안 좋다. 썩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해서 팔았어.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이런 걸 받거든요. 그때 영업정지 처분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 관악구청장. 알겠죠? 행정청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공공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뭐 다른 계약도 체결하고 혹은 뭐 보험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해. 이 하나의 어떤 독립된 어떤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이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 중에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할 때는 이게 행정 주체란 말이에요. 그죠? 행정 주체로서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 해요. 그런데 행정 주체이면서 동시에 어떤 처분을 해요. 처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행정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양 불승인 뭐 혹은 유족급여 지급 신청을 했더니 불승인 처분, 부지급 처분 이런 걸 해요.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행정 주체이면서 어떤 처분을 할 때 스스로 행정청이 돼요. 왜?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처분을 하거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로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행정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협의회 공공단체는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 지위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해오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하셨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거를 조금 설명이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조금 쉬었다 갈게요. 너무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이거는 지우지 마세요.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고 창가에 계신 분들 창문 좀 열어주세요. 환기 좀 시키죠. 네,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